여보,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혼자 있으셔서 걱정이 돼요. 그래요? 몸이 불편한 우리 아버지. 집에 혼자 두고 와서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빨리 집에 가보자. 저와 아내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득이하게 집에 잠깐 혼자 두고 볼일을 보러 나왔는데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빨리 집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보,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여기 앰뷸런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응급차에 실려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이 부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23년 7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 가족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츠카이유리 씨의 가족도 전쟁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츠카이유리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시 의료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난민이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족은 살기 위해 도망쳐 왔는데 이곳에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족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쳐온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러시아가 저희를 침략해온 이후로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총알이 날라오며 미사일이 터지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길 희망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난민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로 가족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희의 고국인 우크라이나를 정말 떠나기 싫었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3국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미국은 제외했습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많고 국내적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며 도둑이 없고 물건을 어디에 놓아도 훔쳐가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대해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치안이 괜찮은 나라라면 우리의 미래를 맡겨보아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의 기준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살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 재산을 모아 비행기표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가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자신들의 나라와 문화를 지켜가며 경제를 발전시켰고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기계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고국인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략에 무릎 꿇지 않고 그들과 싸워 맞서는 정신이 서로 닮은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이지 모던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뒤 세계 정상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강인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이지 너무 친절했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저희가 영어로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모습에 길 가는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임시 숙소에 짐을 풀고 저희 부부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잠시 혼자 두고 밖에 일을 보러 나왔습니다.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던 아버지께서 힘든 여정을 함께 하시며
더욱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주 잠깐 밖에 나와 있는 동안 아버지가 걱정되어 연락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빨리 숙소로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랐고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 아버지를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빠르게 마쳤고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망연자실하여 서로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살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자마자 아버지가 쓰러져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는 아버지의 뇌출혈을 치료할 수술 비용도 없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 빨리 수술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악화되어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에 저희의 마음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알아보던 중 병원에서 저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들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 나눔의료 사업 대상자로 저희 아버지를 선정하여 진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온 츠카이유리 씨 가족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이 사연은 2023년 7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츠카이유리 씨의 실제 사연으로 여러 뉴스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가족을 도와준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난민으로 고국을 도망쳐 나온 것도 서러운데 타국에서 돈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니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츠카이유리 씨는 현재도 인천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회복하여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여 한국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받는 사람의 수는 매우 낮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총 32명으로 이해 신청 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24명, 소송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16명입니다. 난민 신청자 대비 획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불과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년 EU 국가들의 난민 인정률이 평균 35%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치임은 틀림없습니다. 츠카이유리 씨의 가족도 난민을 신청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았듯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